시면보다 깊은 어둠이 깔린 밤, 서재를 휘감는 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습니다. 휘이익 문틈을 파고드는 칼바람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고, 그럴 때마다 벽에 비친 그림자들은 기괴한 춤을 추며 살아 움직입니다. 낮게 깔리는 첼로의 선율처럼 이 밤의 공기는 무겁고도 축축합니다.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것은 오직 규칙적인 발소리뿐. 딱, 딱, 딱. 차가운 마루 바닥을 딛는 그 소리는 마치 운명의 시간을 재촉하는 모래시계 소리와도 같습니다. 이현은 자신의 심장 박동이 귓가에 울릴 만큼 커다란 긴장감을 느낍니다. 들이마시는 공기 끝에 비릿한 피냄새가 걸립니다. 인자했던 아버지가 숨겨온 그 잔혹한 진실이 이제 저 문 너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르륵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길은 이미 서재의 천장까지 집어삼켰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고 눈아픈 붉은 화염과 검은 그림자로 어지럽게 뒤섞입니다. 이 지옥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도 이현의 칼날은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멈춰 서 있습니다. 그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무영의 목소리가 불길을 가르고 날아듭니다. 도령, 진정하십시오. 지금 이 칼을 휘두른다면 당신은 진실을 영원히 잿더미 속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설화 아가씨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현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살아있다니, 설화가 살아있다니. 내 눈으로 직접 가문이 멸문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정녕 사실이란 말인가. 이현의 목소리는 갈라진 채 허공을 맴돕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비웃음이 들려옵니다. 그래, 살려두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내가 직접 손을 썼다. 그것이 내 권위에 도전한 가문에 내린 형벌이다. 이현의 눈에 핏발이 서고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무영이 더 빨랐습니다. 머리 위로 대들보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찰나, 무영은 이현을 낚아채 서재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콰르릉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치며 모든 길을 막아버립니다. 뒤를 돌아본 이현의 시야에는 불길 속에서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서첩을 품에 안고 사라지는 아버지의 실루엣이 마지막 환영처럼 남았습니다. 서재는 이제 한 줌의 재가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현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타오르는 잔해를 바라봅니다. 이제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증오와 어딘가에 살아있을 설화를 향한 신락 같은 희망뿐입니다. 타오르던 불길이 꺼진 서재의 터에는 오직 매캐한 연기와 차가운 새벽 바람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권세가 당당했던 이조판서의 사가는 이제 뼈대만 남은 채 흉물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이현은 재가 섞인 흙탕물 위에 멍하니 서서 자신의 손에 묻은 검은 그을음을 내려다봅니다. 아버지는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비밀이 적힌 서첩을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직감합니다. 그 노회한 여우 같은 사내가 고작 이 정도 불길에 목숨을 잃었을 리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은 슬픔이 아닌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였습니다. 곁을 지키던 무영이 나지막이 입을 뗍니다. 도령, 지금은 이곳에 머물 때가 아닙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몸을 피해야 합니다. 판서 대감은 아마 비밀 지하 통로를 통해 이미 도성을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화 아가씨가 계신 곳으로 향했을 테지요. 설화가 살아있다는 말에 이현의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죽은 이로만 여겼던 그 여인이 이 거대한 음모에 어디쯤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일까? 이현은 무영을 쳐다보며 묻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아버지가 그녀를 보냈다는 그 비참한 곳이 대체 어디란 말인가? 무영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다는 남쪽 끝의 섬, 흑조도입니다.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자들만이 유배되는 곳이지요. 판서 대감은 아가씨의 신분을 지우고 그곳의 노역장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현은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가문을 멸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여인의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을 준비하게. 이현의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서늘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한성부의 공정한 관리였던 이현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진실을 되찾고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해 칼을 든 한 마리 맹수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말굽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멀어져 갑니다. 재로 변해버린 서재를 뒤로 한 채 두 남자는 검은 밤을 뚫고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지만 그 빛은 희망이 아닌 앞으로 흘릴 피의 빛깔처럼 강렬하기만 합니다. 야담 서재의 19번째 장은 이렇게 복수의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이현은 흑조도의 거친 파도를 뚫고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굽소리가 땅을 울릴 때마다 이현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도성을 벗어나 남으로 향하는 길목은 험준하기만 합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온 이현의 눈에는 붉은 실핏줄이 터져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에서 내릴 줄 모릅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노역장에서 쓰러져가고 있을 설화의 얼굴뿐입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공기 중에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야가 트이며 끝을 알 수 없는 남해의 푸른 바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이빨을 드러낸 파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안개 속에 가려진 검은 섬, 흑조도가 기괴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무영이 말 고삐를 당기며 멈춰 섭니다. 도령, 저곳이 바로 흑조도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악마의 섬이지요. 관군들의 감시도 삼엄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섬 전체를 감싸고 있는 험한 암초와 소용돌이입니다. 평범한 배로는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는 곳이지요. 이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섬을 노려봅니다. 파도가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하얀 포말이 비명처럼 흩어집니다. 이현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더 무겁게 깔립니다. 배를 구하게. 정식 항로가 안 된다면 어부들의 작은 뗏목이라도 상관없네. 저 섬이 지옥이라 해도 나는 그 지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갈 것이네. 그때 해안가 그늘진 바위 뒤에서 정체 모를 무리가 나타납니다.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눈빛만은 굶주린 이리처럼 날카로운 자들입니다. 흑조도 근처를 떠돌며 조난당한 이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인신매매를 일삼는 해적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죽이며 칼을 뽑아듭니다. 귀하신 몸들이 이 험한 곳엔 웬일인가. 흑조도로 가고 싶다고. 그곳에 가기 전에 너희 목숨부터 내놓는 게 순서지. 이현은 대답 대신 등에 맨 검의 자루를 꽉 쥡니다. 챙그랑. 검이 칼집을 빠져나오며 달빛을 반사합니다. 이제 이현에게 자비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사지로 몰아넣은 세상에 대한 분노가 그가 든 칼날 위로 서늘하게 흐릅니다. 첫 번째 자객이 달려드는 순간 이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단 한 번의 배기.
핏방울이 모래바닥을 적시고 이현의 눈은 이미 다음 적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영 또한 소리 없이 움직이며 자객들을 하나씩 쓰러뜨립니다. 해안가는 순식간에 비명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찹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이현은 피 묻은 칼을 털어내며 바다를 향해 한 걸음 내딛습니다. 수평선 너머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예고되지만 이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설하야, 조금만 더 견뎌다오. 내가 지금 그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검은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바다를 집어삼킬 듯 포효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져 시야를 가리고 집채만 한 파도가 작은 배를 금방이라도 부수어 버릴 듯 덮쳐옵니다. 거친 물살이 배의 밑동을 때릴 때마다 콱광 하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굉음이 배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현은 밧줄에 몸을 묶은 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섬 흑조도를 향해 사투를 벌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온몸을 적시고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오지만 이현의 눈은 오직 정면의 어둠만을 꿰뚫고 있습니다. 무영의 외침이 폭풍우 속에 흩어집니다. 도령, 배가 더는 버티지 못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수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현은 대답 대신 노를 더 깊이 저을 뿐입니다. 죽음 따위는 설화를 다시 만나지 못하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마침내 배가 날카로운 암초에 부딪히며 비명을 지릅니다. 나무가 처참하게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폭풍을 뚫고 울려 퍼집니다. 파도에 밀려 해안가로 내동댕이 쳐진 이현은 피맛이 느껴지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섭니다. 눈앞에는 기괴한 암벽들이 성벽처럼 둘러싸인 흑조도의 노역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시병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을 기어 도착한 곳은 차디찬 바닥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는 어느 낡은 움막 앞이었습니다.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거친 가만히 문을 들춥니다. 그곳엔 화려한 비단옷 대신 흙먼지투성이가 된 호톳을 입고 앙상하게 마른 어깨를 들썩이며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설하야. 이현의 목소리가 갈라진 틈을 타 오열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 소리에 힘겹게 몸을 돌린 여인. 한때 봄꽃처럼 화사했던 그녀의 얼굴은 고된 노역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맑았던 눈동자에는 깊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령. 꿈인가요?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보다 당신을 잊어야 하는 시간이 더 괴로웠는데 어찌하여 이 지옥까지 발을 들이셨습니까? 설화의 목소리는 힘없이 잦아들지만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이현의 심장에 뜨거운 낙인을 찍습니다. 이현은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꼭 쥡니다. 이제 울지 말 거라.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너를 이렇게 만든 자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섬을 만든 모든 이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현의 눈에는 슬픔을 넘어선 잔혹한 결의가 서립니다. 저 멀리서 침입자를 감지한 사냥개들이 컹컹거리며 지저대고 감시병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이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등 뒤에 칼을 고쳐 맨 그의 그림자가 설화를 감싸 안으며 거대하게 일어섭니다. 움막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정적을 찢어발깁니다. 뒤이어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헤치고 다가오며 빗줄기에 젖은 바닥을 붉게 물들입니다. 컹컹거리며 달려드는 사냥개들의 흉폭한 울음소리가 움막의 벽을 때리고 감시병들의 거친 발구름 소리가 대지를 흔듭니다. 이현은 설화에 떨리는 어깨바람을 자신의 넓은 소매로 감싸 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제 다시는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현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폭풍우보다 더 강한 울림으로 설화의 가슴에 가닿습니다. 이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등에 메고 있던 검의 자루를 꽉 쥡니다. 검이 칼집을 빠져나오며 내는 쉬익 하는 서늘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문을 박차고 나선 이현의 눈앞에는 100여 명의 감시병이 숲을 이루듯 창을 세우고 서 있습니다. 그들 사이로 흑조도의 소장이 비죽이며 걸어 나옵니다. 제 발로 지옥에 들어온 멍청한 놈이 있구나. 내 놈의 목을 베어 판서 대감께 보내면 내 앞날도 탄탄대로겠지. 소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감시병들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하지만 이현의 움직임은 사람이 아닌 귀신과도 같습니다.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히며 챙강챙강하고 불꽃을 튀기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번뜩입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에 앞줄의 창들이 수수깡처럼 부러져 나가고 이현의 칼날은 빗줄기를 가르며 자비 없이 적들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무영 또한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나 이현의 뒤를 지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비명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룹니다. 이현은 적들의 숲을 헤치며 소장을 향해 일직선으로 내달립니다. 사랑하는 이를 괴롭히고 가문의 이름으로 악행을 일삼은 자들에 대한 분노가 이현의 칼날 끝에 푸른 검기가 되어 서립니다. 마침내 소장의 목전에 다다른 이현이 공중으로 몸을 날립니다. 대기를 가르는 육중한 칼바람 소리와 함께 이현의 검이 소장의 어깨를 타고 내려가 대지를 가릅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소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우두머리를 잃은 감시병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이현은 피 묻은 칼을 털어내며 설화에게 손을 내밉니다. 가자, 설화야. 이곳은 더 이상 너를 가둘 수 없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이현의 손을 맞잡습니다. 10년간 그녀를 옥죄었던 무거운 쇠사슬이 비로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 폭풍우가 걷히고 희미한 새벽빛이 고개를 듭니다. 검은 섬 흑조도를 뒤로하고 두 남녀와 호위무사는 해안가에 남은 작은 뗏목에 몸을 싣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지만 이제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사람을 태운 작은 뗏목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육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져오지만 흑조도를 등진 이현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더욱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설화는 차가운 바닷바람에 몸을 떨면서도 이현이 꽉 잡아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간신히 생기를 되찾아갑니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낮에는 인적 드문 산길을 택해 은밀히 움직였고 밤에는 잠시 쉬면서도 혹시 모를 추적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예감합니다. 판서 이명익이 이대로 자신들의 탈출을 좌시할 리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여정이 도성에 가까워질 무렵 깊은 밤 산길을 걷던 세 사람 앞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무리가 나타납니다. 숲의 정적을 깨고 섬뜩한 살기가 몰려옵니다. 20명이 넘는 자객들이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 들어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날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섬뜩한 광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무영이 설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현에게 속삭입니다. 도령, 판서 대감이 보낸 마지막 명부 살수대입니다. 이들을 뚫지 못하면 도성 문턱조차 밟을 수 없습니다. 이현은 말없이 검을 뽑아듭니다. 차가운 금소금이 밤 공기를 가르고 그의 눈빛은 끓어오르는 복수심으로 불타오릅니다. 첫 번째 자객이 어둠을 찢고 달려듭니다. 이현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자객의 칼날을 받아칩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쇠붙이 마찰음이 숲속에 울려 퍼지고 푸른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이현은 일대 다수의 싸움에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의 권무는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적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무영 또한 이현의 등 뒤에서 철벽 같은 방어를 펼칩니다. 쉬익, 쉬익 하는 칼바람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나무들이 부러지고 흙먼지가 휘날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현은 설화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설화는 두려움 속에서도 이현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오직 자신을 구하기 위해 칼을 갈아온 그의 삶을 이제는 잃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이현의 몸에도 상처가 늘어갑니다. 빗물처럼 흐르는 땀과 핏물이 그의 얼굴을 뒤덮습니다. 남은 자객의 수가 줄어들수록 그들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집니다. 이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허공으로 몸을 날립니다. 휙 하는 칼날이 대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자객의 검이 땅에 떨어집니다. 마침내 새벽이 오기 직전 모든 싸움이 잦아듭니다. 숲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고 쓰러진 자객들의 시신만이 어둠 속에 널려 있습니다. 이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검을 땅에 박아 지탱합니다. 그의 눈은 피로 물들어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영이 설화를 부축해 이현에게 다가옵니다. 도성입니다. 도령.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설화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에는 여전히 핏기가 가득하지만 설화는 그의 손에서 강렬한 의지를 느낍니다. 마침내 도성의 문이 그들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현은 아버지 이명익 판서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마침내 도성의 높은 성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때는 정의를 수호하는 법의 전당이자 포근한 안식처였던 이곳이 이제 이현에게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악의 소굴처럼 보입니다. 이현은 품속에 숨겨온 설화 가문이 신원 복원 상소문과 아버지의 죄상을 적은 서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지만 심장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칩니다. 도성 안은 폭풍 전야처럼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판서 이명익은 이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예감한 듯 사가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팎으로 정예 병사들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정문이 아닌 불타버린 서재터의 비밀 통로를 향해 움직입니다. 낙엽 밟는 소리조차 죽인 채 세 사람의 그림자가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아버지가 머무는 본체의 집무실 앞입니다. 창호지 너머로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가 이명익의 서늘한 실루엣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현은 거침없이 문을 열어젖힙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드르륵 소리를 내고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의 촛불을 거세게 흔들어 놓습니다. 방 안에는 이명익 판서가 홀로 앉아 붓을 놀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들어섰음에도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나지막이 으쪼립니다. 결국 왔구나. 내 너를 살려둔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실수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현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낮게 깔립니다. 실수라니요. 당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설화 아가씨를 살려둔 것도 저를 키운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법과 정의를 당신의 욕망을 위해 난도질한 것입니다. 이현은 아버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서첩을 바닥으로 내던집니다. 서첩이 바닥에 떨어지며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이 서첩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의 피눈물이 맺혀 있는지 아십니까? 10년 전 설화 가문을 멸문시키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을 죽였는지 말입니다.
이명익이 비로소 고개를 들어 이현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뉘우침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권력에 대한 집착만이 광기처럼 번뜩입니다. 그것이 가문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너처럼 나약한 놈은 이해할 수 없는 통치자의 무게란 말이다. 이명익은 소매 속에 감추었던 단검을 꺼내듭니다. 이현 또한 검을 뽑아듭니다. 검날이 칼집을 긁으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아버지는 법을 권력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 법으로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겨누는 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최후의 선고입니다. 밖에서는 무영이 밀려드는 병사들을 막아내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설화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 모든 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두 남자의 그림자가 촛불 아래 얽히며 최후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부자간의 혈투속. 과연 이현은 아버지를 베고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고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립니다. 이현의 검이 촛불을 가르며 허공을 치고 나갑니다. 강철과 강철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며 챙강 하고 고막을 찢는 듯한 금소금이 울리고 튀어오른 불꽃이 어둠 속에서 번뜩입니다. 아버지가 휘두른 단검은 노회한 독사처럼 이현의 빈틈을 노리지만 분노로 각성한 이현의 검술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명익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납니다. 내 놈이 어찌 감히 아비에게 칼을 겨눈단 말이냐. 하지만 이현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검날이 공기를 가르는 육중한 파공음과 함께 이현의 칼끝이 이명익의 목줄기를 서늘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저의 아버님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 자식의 영혼까지 제물로 바친 괴물이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일격이 이명익의 어깨를 깊게 베어냅니다. 피가 바닥에 흩뿌려지며 투둑, 투둑 소리를 내고 권세로 당당했던 판서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바닥에 뒹굴며 신음하는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이현은 품 안의 서첩을 그의 얼굴 앞에 던집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때 밖에서 병사들을 제압한 무영과 설화가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설화는 피 흘리며 쓰러진 이명익을 증오 섞인 눈으로 바라보지만 곧 이현의 피 묻은 손을 발견하고는 달려와 그를 붙잡습니다. 도령,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자의 목숨을 거두는 것보다 더 잔혹한 형벌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살아서 지켜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현은 천천히 검을 칼집에 넣습니다. 검이 칼집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내는 촤악 하는 긴 여운의 소리가 방 안의 소란을 잠재웁니다. 이현은 소리칩니다. 여봐라. 한성부 포졸들은 들으라. 여기 만고의 역적 이명익이 있다. 이자의 죄상을 적은 서첩을 전하께 올릴 것이니 한 놈도 남김없이 압송하라. 도성의 밤이 걷히고 서서히 먼동이 터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새벽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이현은 설화와 함께 사가를 걸어 나옵니다. 뒤편에서는 포졸들이 들이닥쳐 비명을 지르는 이명익을 끌고 나가는 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려옵니다. 이현은 대궐 쪽을 향해 길게 한숨을 내뱉습니다. 정의는 늦었을지언정 결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화의 손을 꽉 쥐고는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폭풍이 지난 뒤에 고요함 혀는 설화를 부릅니다. 설화야, 이제 집으로 가자.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봄날로. 비록 가문은 무너졌으나
이현은 진정한 법의 정신을 지켜냈고 사랑하는 이를 구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피해 복수가 아닌 희망의 내일을 향해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도성의 소란이 잦아들고 이현과 설화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칼날 소리나 핏자국이 없는 살. 그들의 이야기는 영웅담처럼 회자되었지만 두 사람은 그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한 마을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텃밭을 일구고 마을 어귀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의 거칠었던 손은 이제 흙냄새와 풀냄새로 가득했고 날카로웠던 눈빛은 따스한 햇살처럼 부드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3년간 잊고 지냈던 푸른 하늘이 그제야 온전히 눈에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설화 역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작은 꽃밭을 가꾸고 곱게 짠 못이 천으로 이현의 옷을 지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이현의 옆에 앉아 그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개인 뒤에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마루에 이현과 설화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텃밭의 채소들이 비를 맞아 더욱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이현의 어깨에 기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예전에는 매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거나 혹은 악몽이 다시 시작될까봐.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현은 설화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검을 잡던 차가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나 또한 그러했다, 설화야. 너를 잃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겨질까 두려웠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다. 어떤 폭풍도, 어떤 어둠도 다시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두 사람의 시선은 마당 너머의 푸른 산과 그 위를 유유히 흐르는 흰 구름을 향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 흉터조차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망으로 감싸 안을 수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는 그렇게 두 사람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일상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이제 가장 따스한 햇살 아래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차디찬 바닷바람이 불던 흑조도의 해안가부터 피눈물로 얼룩졌던 도성의 서재까지 우리는 참으로 긴 어둠을 지나왔습니다. 이현 도령의 서슬퍼런 칼날 끝에 맺힌 분노를 함께 느끼고 설화 아가씨의 야윈 어깨를 보며 함께 가슴 아파해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비로소 따스한 봄날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고 진실은 어둠 속에 가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현과 설화의 살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폭풍 우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거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단 옷도 높은 관직도 아니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봐 주신 애청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늘 이 마지막 장이 작지만 따뜻한 위로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밤은 지난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편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드는 화창한 봄날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떠나시기 전 저희 야담 서재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담 서재였습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